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실무 교재 275페이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인사급여 근로소득 관리의 연말정산 관리의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연말정산을 처음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의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메인 화면의 맨 위에 왼쪽에 보시면 가로로 세 줄 되어 있는 메뉴가 있죠. 자, 이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하단 부분에 뉴젠 랩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중간에 뉴젠 랩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찾아봅니다. 자, 뉴젠 랩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찾으신 다음에 뉴젠 랩을 큰 화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른쪽에 팝업창 오른쪽에 그러니까 세 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두 번째 있는 부분을 클릭하고 화살표를 바깥으로 오른쪽으로 안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큰 화면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뉴젠 랩이라고 하는 왼쪽에 있는 제목 옆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연말정산이라고 나오죠. 연말정산 순서는 기초정보 입력, 명세서 작성, 추가자료 입력, 마감해서 신고 과정을 이 흐름 속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작성하실 수 있다는 거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자,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소득명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관리에서 추가자료 입력 메뉴로 들어갑니다. 자, 추가자료 입력 메뉴로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계속근로자, 중도, 총괄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도 부분은 송화지 직원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5월 25일 날 퇴직했기 때문에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 진행했던 부분이 있죠. 급여자료 입력 쪽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요. 계속 직원 같은 경우에는 F3번 전체 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F3번 메뉴를 통해서 전체 사원을 불러와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직원이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직원들에 대한 연말정산 내용들을 직원들별로 하나하나 파악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 오른쪽에 보시면 소득명세, 부양가족, 신용카드, 연금저축 로마 숫자 1번, 연금저축 등 로마 숫자 2번, 월세, 주택, 임차, 연말정산 입력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순서는 소득명세부터 해서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득명세는 우리 급여자료 입력에 입력되어 있는 급여자료가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백두산 직원은 우리 그러니까 인정상여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인정상여 설명드릴 때 미리 추가를 했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삭제를 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급여대장의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중에 근무지가 2 이상인 경우나 재취직자의 경우에는 종근무지나 전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영해야 되겠죠. 우리 안기부 직원 같은 경우에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2,200만 원하고 상여금 800만 원 이렇게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반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277페이지에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정보 내용을 확인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은 276페이지에 있는 세액명세 중에 73번 결정세액란을 정확하게 잘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298페이지하고 300페이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안기부 직원에 대한 종근무지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동그라미 74번 결정세액이라고 해서 98만 원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하단 부분에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98만 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관련되는 부분 301페이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반영을 했습니다. 자, 우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있는 내용들 중에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은 277페이지에 있는 그 표에 굵은 선으로 제가 표시해 놨죠. 종된 근무지나 재취직자의 경우에는 이 내용을 추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입력을 하시는 부분들이고요.
종된 근무지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양가족 탭으로 가서 부양가족과 관련되는 정보들을 쭉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양가족 등록과 관련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원 등록에서 등록했던 부양가족 명세 탭이 있죠. 여기에 등록했던 부양가족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이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하단 부분에 보시면 자료 구분이라고 해서 국세청 기타, 또 자료 구분이라고 해서 국세청 기타 있으면서 자료 구분의 오른쪽에 보시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 관련되는 내용, 기부금 관련되는 내용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별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관련되는 정보들을 쭉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단 부분에서 합계로 해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금액, 합계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안기부 직원 같은 경우에 우리 교재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사례는 이제 30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298페이지가 되네요. 안기부 직원, 부양가족, 안기부, 이미숙, 안철이, 안영이 있습니다. 2020년도, 안영이는 2020년도에 입양했죠. 그리고 둘째 자녀입니다. 그죠? 그래서 출산 입양의 둘째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에서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는 급여 대장상에 있는 부분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보장성 보험 관련되는 부분,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보험료 등 공제 대상 금액이 나옵니다. 자, 국세청 자료면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국세청 자료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의료비 관련해서 본인 의료비 100만 원 있죠. 그래서 의료비 100만 원 입력을 합니다. 국세청 안기부 본인에서 100만 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하나하나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료비 지급명세서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인적 사항별로 하나하나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중간에 실손 의료보험금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같은 경우에 자료에 보시면 3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실손보험금 수령한 금액이 100만 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국세청 관련되는 자료인 경우에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상호나 사업자 등록 번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타 자료인 경우에는 상호와 사업자 등록 번호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안철이 같은 경우에 안경 구입했다라고 되어 있죠. 사업자 등록 번호와 안경 구입했습니다. 60만 원이지만 이 부분은 50만 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50만 원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영희 같은 경우에 약국에서 250만 원 있습니다. 기타 영수증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50만 원 의료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면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의료비를 입력하실 때에는 의료비 지급명세서로 바로 연결돼서 처리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은 교육비 관련되는 정보가 우리 298페이지에 있죠. 본인 교육비 200만 원 있습니다. 자, 본인의 커스를 두고 200만 원 입력하게 되면 바로 옆에 본인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 있죠. 안철이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 450만 원 입력하고 나면 그러니까 대학생인지 초, 중, 고등학생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부분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취약 전 아동 1번, 초, 중, 고등학교 2번, 3번 대학생, 4번 본인, 공제 대상 아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학생이니까 3번 선택했고요. 안영희는 이제 초등학생이죠. 교육비 250 들어있는데 초등학생이니까 2번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부양가족별로 별도로 하나하나 다 등록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들이 올해 공제율이 많이 바뀌었죠. 2월 달까지와 8월 달 이후 분 공제율과 3월 달 공제율, 4월에서 7월까지 공제율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부양가족 탭에서 바로 신용카드 등 탭으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용카드 관련되는 정보들을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액을 보시면 3월에서 7월 사용분은 없는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3월분, 4월분 여기에 자료가 구분되어 있죠. 그러면 3월달 사용분이 있다라고 하면 3월달 사용분과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료에 그 3월, 4월분은 없다라고 3월에서 7월까지는 없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중에 3월 달에 사용한 게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그다음에 그러니까 4월에서 7월까지 한 게 300만 원이고 기타 1,0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직불카드 전액 다 없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 원이고요. 현금 영수증 300만 원이고요. 도서가 그렇고 현금 영수증 관련되는 부분 300만 원 있습니다. 300만 원 있고요. 도서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총급의 7천만 원 기준이기 때문에 7천만 원 초과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우자 이미수 그러니까 3월에서 7월 달 사이에 사용한 게 없는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200만 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사용분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안철이 대학생이죠. 대학생이 사용한 거 현금 영수증 150만 원이 있습니다. 150만 원 이렇게 구분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 지금은 제가 예를 든다고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입력을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제 간소화 자료에서 내려받은 자료를 바로 업로드 시키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관련되는 정보는 이렇게 등록을 하고요. 다시 부양가족 탭으로 옵니다. 자, 부양가족 탭으로 오면 신용카드 등록하고 난 이후에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부금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노란색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기부금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부자에 대한 인적 사항별로 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 기부금 해서 안기부 200만 원이죠. 200만 원에 국세청으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뭡니까? 그 이미숙해서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습니다. 이미숙 쪽으로 가서 종교단체 기부금을 보면 그러니까 배우자 부분 보시면 100만 원 등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안철이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50만 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명세도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도 기부금과 관련되는 란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 기준으로 기부금 명세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 관련해서는 사실은 기부금 입력이라고 하는 탭에서 기부금을 등록하고요. 기부금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부금 조정 쪽에서 관련되는 부분을 세액공제 금액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공제 금액 계산이라고 있죠. 하단 부분에 공제 금액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하면 해당 기부금이 나오고요.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공제 금액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공제 부분 반영하게 되면 계산된 공제 금액을 기부금 조정에 당해연도 공제 금액에 반영할 거냐, 기입력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되고 확인해 달라라는 멘트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월된 기부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 화면에서는 수작업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부금 관련해서 2월 금액까지 관리를 하시려고 하시면 이렇게 이제 기부금만 입력을 하신 다음에 간소화 자료 다음에 있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밑에 보시면 기부금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기부금 명세서를 별도로 실행을 시키신 다음에 안기부 직원 관련되는 기부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부금 조정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공제 금액 계산이라고 해서 계산을 하시면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시면 전체 내용을 기부금 세액 공제라든가 2월 기부금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월 기부금은 우리 백두산 직원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2월 기부금은 전년도
CF 12이라고 하는 전년도 불러오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2월 금액 불러오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예라고 누르게 되면 전년도 18년도 기부금 2월 금액이 불려져 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백두산이라는 직원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했을 때 이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제금액 계산 쪽에 가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18년도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과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공제금액 반영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장하시게 되면 저장하고 종료를 하게 되면 당해 연도 기부금부터 2월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당해 연도 금액 중에 공제 못 받는 금액 2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쪽에서 보시면 부양가족과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쪽에 가시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 부분은 이제 퇴직연금 관련되는 부분을 입력하시는 부분이고요. 2번에 있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2번은 연금저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을 있으면 등록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주택마련저축공제와 관련되는 부분 우리 소득공제에서 주택자금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되는 정보가 있다면 등록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기부 직원 같은 경우에 299페이지에 연금저축 관련해서 보시면 본인에 대한 교보생명, 삼성생명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200만 원, 500만 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이미숙으로 납입한 연금저축 있죠. 배우자 이미숙과 관련되는 부분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로 된 것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부분 주의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자금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주택자금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 로마 숫자 2번이 있는데요. 장기집합 투자 정권저축에 대한 부분과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과 관련되는 부분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면 자동으로 변경이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득명세에서 등록된 정보와 부양가족, 신용카드, 그 다음에 연금저축 관련되는 부분 다 등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월세주택과 관련되는 부분, 임차 관련되는 정보가 있다면 우리 속리산 직원 같은 경우에 301페이지에 월세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월세 소득공제만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월세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했습니다. 유형은 아파트인데 이 유형에 대한 부분은 하단 부분에 보시면 1번 단독주택, 2번 다가구주택, 3번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관련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요 내용 확인하시면 되는데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서 임대 개시일, 종료일, 연간 월세 금액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 세액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연말정산 탭에 가서 세액 계산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탭에서 세액 계산을 반영하시는 방법은 F8번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툴바에 F8번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부양가족과 부양가족 탭에 등록된 특별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금저축 관련되는 부분 있죠. 그 다음에 월세 관련되는 부분 내용을 전체 다 연말정산 탭에다가 세액공제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F8번 불러오기를 눌러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F8 부양가족 소득공제 불러오기를 보시게 되면 부양가족 탭에 입력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지출액을 연말정산 탭에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자, 유의사항은 63번 기부금 지출액은 기부금 명세에서 기부금 조정 탭에 해당 연도 공제금액을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명세서를 정확하게 만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관련되는 세액 공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자금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탭이 없었죠. 별도의 탭이 없었는데 이 부분을 하단 부분으로 내리게 되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관련되는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클릭을 하게 되면 보험료 관련되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건강보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주택자금과 관련되는 부분,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관련되는 부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청약저축과 관련되는 부분,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관련되는 부분, 주택자금을 등록할 수 있는 난이 있습니다. 우리 300페이지에 주택자금 공제가 있죠. 신한은행의 고정금리 3%고 15년이고 납입금액 35만 원이고 만기 일시상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년 이상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이고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이죠. 이 경우에는 우리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350만 원 여기에 입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타 대출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350 이렇게 등록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소득공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련되는 금액이 있을 때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난임시술비, 본인 의료비, 그러니까 관련되는 부분, 실손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 정리해서 그러니까 세액공제 적용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더 밑에 보시면 우리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신용카드 사용액 부분이 있는데 42번이 있는데 여기에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산식 기준으로 해서 쭉 계산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소득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월별로 3월, 4월, 7월,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8월부터 12월 달까지 부분을 전부 다 구분해서 세액공제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전통시장 뭐 이런 부분들 다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등록만 하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자동으로 다 계산해 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안기부 직원 같은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673만 6,370원이고 기납부세액이 있고 추가납부세액이 197만 6,67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속리산 직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속리산 직원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러니까 관련되는 부분들을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우리 월세세액 공제가 있었죠. 월세세액 공제 3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36만 원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속리산 직원 같은 경우 월세 금액을 300만 원 등록을 했었죠. 우리 자료에 300만 원으로 자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3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 완료되고 나면 세액 감면 쪽에 보시면 조세특례제한법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속리산 직원 같은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삼각표시 눌러보시면 30조에 대한 부분 눌러보시면 그러니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51번에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관련되는 부분 클릭해 보시면 경영성과급에 대한 부분이 있죠. 핵심 인력 성과급 500만 원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급여자료 입력 쪽에서 처리를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12월 달에 제가 이 부분을 등록을 했을 텐데요. 안기부 직원 같은 경우에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1,000만 원 받은 걸로 가정을 했었고 속리산 직원은 그러니까 성과보상금 받은 부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수당공제 쪽에서 처리가 됐던 부분이죠. 감면을 적용받는데 수당공제 쪽에서 비과세 쪽에서 수당명을 검색해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우리 세액 감면, 그러니까 연말정산 때 그 감면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기부 직원도 마찬가지로 화살표 눌러보시면 1,000만 원에 대해서 세액 감면 적용해서 56만 2천 원 적용받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연말정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쪽에서 관련되는 정보들이 있을 때 노란색이 있는 부분들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화살표가 아니라
뭡니까 여기 그 삼각 표시 있죠. 세모 표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클릭을 해보시면 관련되는 내용들을 세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연말정산을 하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 기준으로 보면 부양가족, 신용카드, 연금저축 관련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직접 입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로 내려받았다면 상단 부분에 있는 SF3 연말정산 간소화 PDF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자동으로 업로드 시키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강의하는 이 기간에는 지원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러니까 작업 연도를 19년도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19년도로 변경해서 19년도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년도 기준으로 간소화 자료를 열게 되면 간소화를 누르게 되면 직원 기준으로 간소화 자료를 연동시킬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하단 부분에 보시면 PDF 불러오기가 있고 파일용이 있고 있죠. 그죠? 폴더에 있는 걸 불러올 거냐 아니면 파일로 불러올 거냐 하는 건데 폴더에 예를 들어서 백두산, 안기부, 송아지, 속리산 직원 전체 다가 폴더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이 파일 폴더 이름은 파일 이름은 전부 다 직원과 직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파일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내려받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파일명을 변경시키시면 안 되고요. 그 내용을 선택하신 다음에 폴더 불러오기를 통해서 폴더를 선택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전체 직원이 한꺼번에 다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일용으로 불러오는 경우에는 파일 하나하나를 직원별로 선택해서 등록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보시면 PDF 자료 중복 업로드 시 금액이 누적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료 PDF는 참고용이고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으로 반영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탭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관련되는 내용들은 급여자료 입력 쪽에서 급여 대장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PDF 자료 적용 시에 도서공연 항목은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항목에 합산 적용이 된다. 7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도서공연 쪽으로 분류가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합쳐서 처리가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PDF 자료를 내려받은 게 있다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SF3 연말정산 간소화 PDF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기본적인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대한 과정들을 사례를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